일단 그런 의미에서 좀 엉뚱한 뒤집기하고는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볼 때 이게 이제 노자의 실천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론이 아니다. 이거는 덕이다. 도를 가지고 뭐 따따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천은 엉뚱한 뒤집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1장 엉뚱한 뒤집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래요? 노자 81장 5천여 글자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바로 모순과 역설이다. 그야말로 노자는 입만 뻥끗하면 모순과 역설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파라독스로도 말하는 역설을 풀이하자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엉뚱한 이야기이다. 똑바로 보는 대신 뒤집어 보는 말이 바로 역설인 것이다. 여기서 엉뚱하다라는 말, 어린아이들의 그 엉뚱한 발상이 엄청난 상상력이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첫 번째 실천은 엉뚱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벗어나는 모순 역설이고 그 모순 역설을 긍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다라든가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모순과 역설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는 그거, 긍정과 거기서의 발견, 이게 엉뚱함이고 그 뒤집기라는 의미로 내가 왜 썼느냐면 이러한 모순과 역설과 패러독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피동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가 거기 뒤따르는 게 실천인 거죠. 그게 이제 나쁜 거가 벌어졌다면 좋게 뒤집고 또 좋은 것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내고 돌리고 하는 그런 게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소챕터, 그러니까 서브타이틀로 잡은 거거든요. 엉뚱한 뒤집기라는 건 실천, 왜 실천인가? 그러니까 긍정의 엉뚱함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돌리는 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걸 갔어요. 그래서 24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중공중 띄어서 책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24쪽에는 두 개의 한자가 사자성어가 있죠. 전화위복, 호사다마. 두 번째 줄에 전화위복이 있고 호사다마가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있죠. 호사다마. 네. 우리가 법륜공 그것도 전법륜 공부하면서 한자도 하니까 한자도 좀 봐가면서 여기에 원문도 좀 봐가면서 하려고 해요. 네. 어차피 거기 음도 다 달려 있고 해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순 역설의 이 엉뚱한 뒤집기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는 두 개예요, 항상. 그러니까 호사다마 이거는 기쁠 때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고 돌리는 거고 전화위복은 슬플 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대표적인 성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한마디가 역시 노자 1장 1절 처음 2절 이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이번에는 김단준 선생님 한번 읽어볼래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네. 그 밑에 한자도 한번 도금으로 읽어볼래요?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그렇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상도, 상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상도라는 걸 나는 이제 진짜 도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노자가 관한 책은 김용옥의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한 거는 내가 잠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절로 그렇게 변화하면서 생성하면서 흘러가는 도리 이게 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절대 진리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그런 해결식의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진짜도보다는
근데 사실 상도라고 해놓고서 이제 밑에 주를 그렇게 달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도라고 일단 말하면 그건 이미 사실은 도가 아니다. 그냥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을 내가 써놓은 거는 도는 사실은 그 이름으로 있지 않아요. 때로는 자비로도 있고 사랑으로도 가고, 예. 내가 뒤에 있지만 계속 변해요. 요즘에 영어를 좋아하고 뭐 라틴어 좋아하는 엠파티쿠스 같은 거,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용서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뭐 그게 다 바뀌기 때문에 도라는 이름으로 그걸 에떼를 붙여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붙여놨다 그러면 이미 그건 진짜 도가 아닌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재밌으라고 했는데 뭐 별 큰 재미는 아니지만 이름 또한 마찬가지다. 이름이 시시때때로 변하죠. 제 이름이 지금 박종숙이지만 어렸을 땐 두레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영세도 받아서 캐서린이라는 영세명도 있고요. 본명은 홍균이에요. 수계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많아. 그리고 이제 역할에 따라서 계속 내가 어떤 그 행동 그 치료 뭐 그런 모임에 갔을 때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별명을 햇살이라고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만나면 나를 햇살이라고 불러. 그러면 독수리 뭐 햇살 막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근데 절친이 독수리예요. 그 난소암으로 고생한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한테는 눈깔 4개라고도 불렸고 안경 꼈다고.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라는 별명도 있어요. 하여튼 되게 많은데 요즘에 이제 할머니로 많이 제일 불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수도 없이 부르는데 나만 가지고 지금 했지만 사실 이름 하나만 보면 데스크라는 게 이 데스크 탁자 테이블이 옛날에는 탁자나 책상 이렇게 불렸고 그 전에 조선시대 말로 가면 서안으로 불렸잖아요. 서안. 책을 놓는 이 판판한 데.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뭐 카페라는 이름도 얼마 전에 커피숍이었고 그 전에는 다방이었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직도 뭐 읍이나 면 같은 데 가면 다방이라는 여기도 제비다방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리트로 그 정서를 올리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슈퍼 같은 것도 지금은 마트지만 옛날에는 슈퍼였고 그전에는 가게였고 전방이었어요. 전방.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안에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만약에 몇백 년, 몇천 년, 몇 억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누구도 이름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헤어 카페, 헤어 스튜디오, 미용실, 미장원 이렇게 바뀌듯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이름, 명도 다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25쪽 그 밑에 보면은 세상이 다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미운 것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역설이 나와요. 모순이. 착하다고 하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다. 왜냐? 바뀌니까.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26쪽에 그 원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자의 뜻을 알고 읽는 식으로 읽는다면 이래요. 천하, 개지, 미지, 위미, 사, 오이. 개지, 선지, 위선, 사, 불선. 이거는 착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악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는 추, 미와 추는 같은 거예요. 선과 악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 상징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쪽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의 첫 번째 첫 마디가 중요하고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하지 않는 함을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네. 위무위 증무불처. 치. 네, 불치. 그러니까 이게 무의라는 게 나왔는데 위무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는 하지 않는 것을 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하지 않음을 하면 이게 하면 직역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무의를 따로 그냥 위무의하고 같이 써서 하지 않는 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모순이죠. 역설이고. 위무의, 즉 하지 않음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지 않음을
하지 않는 함을 한다 이런 표현도 그 번역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노자의 핵심 첫 번째 무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이죠. 무의 자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밑에를 그 무의를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명을 좀 붙였어요. 하지 않는 함, 즉 무의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즉 무의란 사람들의 눈에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함을 말한다. 마치 전기나 자기처럼 보이지 않게 줄을 타고 와서 전등을 켜고 전기 밥솥을 아니, 그대로 놔주세요. 돌리고 괜찮아요. 자기 부상 열차를 달리게도 한다. 그야말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두루 다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작용이 바로 하지 않는 함이고 무의의 다스림인 것이다. 그 때문에 부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은 빛보다 더 빠르게 광대한 우주를 돈다. 또한 도인이 하는 마음의 행은 좁쌀보다 더 작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세한 곳까지 아니 미치는 데가 없다. 네, 일단 거기서 끊어보죠.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력이나 자력이나 광력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마이크로스코프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증폭을 이용해서 전력을 엄청나게 쓰고 있죠. 네. 그게 무의의 함인 거죠. 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나 인력이나 블랙홀 같은 것도 크게 말하면 전부 중력의 작용이에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아니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도 이 블랙홀에 관한 건데 좀 이따가 오늘 아침 그 신문을 내가 또 봤어요. 그 사람은 펜 로즈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설명을 다 할 건데 레이저로 우리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의학적인 그 도움을 받잖아요. 네. 난 레이저 수술 눈도 하고 뭐 혀도 하고 막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광력이고 보이지 않는 거죠. 빛은 약간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인의 이야기, 도인의 무의의 위는, 무의는 일종의 심력인 거죠. 어제도 전범윤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갈 수 있다. 그죠? 들을 수 있다. 볼 수 손발이 있다. 없어도. 그렇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고도. 심력으로. 이게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8쪽으로 가죠. 28쪽에 거기도 돈은 비어있지만 그것은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데 있는 거죠. 그 사용되는 걸 보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밑에 보면 도, 충이, 용지 그랬어요. 충은 이제 비어있는 거죠. 근데 사용돼. 그 말은 뭐냐면은 무의의 작용이 그렇다는 건데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도가. 에너지라고 말한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비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도인은 그거를 아니까 꺼내서 쓴다 이거예요. 큰 건 큰 것대로 쓰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돈은 비어있지만 그것은 사용된다라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29쪽으로 가면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물질을 가져다가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김난주 선생님. 물질을 가져다가 가득 채우는 것은 아예 채우지 않음만 못하다. 네, 이거는 내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비우니만 못하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내가 보니까 지이 영지 불려 기이 이것은 아예 비우는 일만 안 채우는 일만 못하다. 이거니까 채우지 않으면 못하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물질을 가져다가 가득 이렇게 채워놓은 거는 오히려 없애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야. 비우는 건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뭔 얘기야? 다 가난뱅이 되라는 얘기야?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뺏길 일만 생긴다 이거예요. 뺏길 일만 생겨.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쓰면 쓸수록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또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글쎄 이 부분은 부자들은 이해 안 하고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제 먹는 거하고도 비슷한데 뒤에도 또 그런 게 나오는 뒤에 설명할까? 막 채운단 말이에요. 내가 막 채우면은 그러면 더 이상 못 먹죠. 너무 채우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못 먹잖아요. 약간 과식하면. 그런데 탁 싸고 나면 어때요? 싸고 나면 먹고 싶어요.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돈을 버는데 많이 베풀고 많이 쓰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베풀 때조차도 더 벌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폭식을 하다가 결국 뭐 왁왁왁 토하게 되고 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대목을 보고 옛날에 똥바다라는 그 현대판 판소리가 있었어요. 김지하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네. 김지하 시인이 쓴 시극 같은 건데, 그거를 임진택이라는 사람이 판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차에, 이렇게, 차에서 계속 들었어요. 똥바다. 이게 뭐냐면, 계속 먹기만 하고 똥을 안 싸는 사람이 얘기인데, 그거를 뭘 비유를 했느냐면, 일본 자본가들, 매판 자본가들이 계속 먹고 쟁이고 그래갖고 배가 있다면 남산만 해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싸지를 못해서. 그래갖고는 정말 땡글땡글 구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확 대설사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고 뭐든지 막 먹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다 설사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딱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는 거는 결국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정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가서 이제 원문 중심으로 보죠. 그러니까 먹는 것만, 물질적인 먹는 것만, 돈만 그런 게 아니다. 정보나 지식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각종 지식과 정보도 쌓아두지 말라. 그거를 내 거다라고 거기다가 채워놓지 말라. 벌어라. 지식과 정보도.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주위의 모든 것을 통달했으면서도 무지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명백사달 능무지호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위의 모든 거를 다 공부했어.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확 쌓여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무지할 수 있겠는가? 이래야지 도를 얻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죠. 아까 먹는 거하고 지금 이거는 정보나 지식인데, 그러니까 파기하면 취득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취득만 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취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내 거다 그러고서 쌓아놓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대로 내려놔라. 그럼 또 새로운 게 들어오죠. 그래서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통달이다라는 얘기예요. 통달한 사람이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 얻게 되는 거고, 무지하면 통달하게 되는 거고, 통달하면 무지하게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아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거예요. 모름은 알미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지식이나 정보라는 거는 시간과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이 흐르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바뀌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어떤 그런 거이다 이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때 얘기를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소크라테스가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길 좋아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자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럼 너는 너 자신은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나는 뭐고 아는 나는 뭐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나와 내 자신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 유한한 나. 100년 뒤끝에 100년 안팎으로 죽을 나. 그건 유한한 나죠. 나는 온 이 시간을 다 통틀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선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디비니티라고 하잖아요. 그 내 자신은 그걸 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거는 개별적인 나이고 나 자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나예요. 그래서 식물로 말하면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전체적인 나는 내 뿌리이고 개별적인 나는 가지하고 이파리, 가장구, 이파리 같은 것들이죠. 그건 떨어지죠. 가지도 부러지고. 물론 이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뿌리 뽑힐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뿌리에 여기서 말한 내 자신을 그거는 뿌리 뽑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무의 그 뿌리하고 가지와 잎을 그냥 예로 들은 거예요. 아무튼 어찌 보면 암보다 모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체험법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31쪽에도 보면 거기에도 처음부터 보지 않고 두 번째 그 원문에 두 번째 원문 인용문에 두 번째 그 보면 끝에 또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빚을 때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과 문을 뚫어서 방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거는 한자로 안 읽을게요. 굳이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네. 이게 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빈 공간이고 이건 이제 접시다 보니까 이게 됐지만 그릇은 좀 오목하겠죠. 그릇하고 그 빈 공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릇만 보고 그릇에 눈이 팔려 있잖아요. 그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방도 이렇게 창이나 문 이런 것을 저 창 참 예쁘게 뚫었다. 창틀이 참 예쁘다. 뭐 글래스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문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그 공간을 쓰잖아요. 방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릇과 그 빈 공간 이제 그거를 무하고 유를 본다면은 빈 공간이 무이고 유는 이제 그릇이죠. 또는 창문이죠. 아름다운 투각형 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무리 예쁜 그릇도 무용지물이죠. 그 자체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빈 공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빈 공간이 사실은 유용한 거죠. 이게 모순과 역설이라는 거예요.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없는 알맹이도 또 어렵죠. 그래서 중용을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와 무의 중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용. 32쪽에 이제 조금 이상한 그런 그 원문인데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째서 큰 환란? 누구 차례인가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어째서 큰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내가 큰 환란에 처한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란이 있겠는가? 네. 그 밑에 그 한자도 한번 읽어볼래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위귀 대환약신 오소이 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가환 하환 그렇죠. 하환. 오유 글자가 좀 하환.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아니요, 노안이 저기 온 거야? 노안도 있지만 이제 그 위에 있는 한글을 안 읽고 한문으로 읽으려고 아, 한글. 시도했다가 열심히 트라이했구만. 예, 트라이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이 귀하면 환란도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몸이 있으니까 환란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없으면 환란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내게 몸이 없다는 뜻을 한번 읽어볼래요? 내게 몸이 없다는 뜻은 보이는 내 몸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내 몸 안의 수많은 세포와 조직이 순간순간 변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내 몸은 많은 생명들의 집합소일 뿐 따로 나만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무수한 생명이 집합소인 몸 또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할 게 없다는 뜻이다. 네, 거기까지만 일단 보죠. 왜냐하면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외형이나 내형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형, 내 안에 있는 세포들과 조직과 기관들이 계속 바뀌어요.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그죠? 모양도 바뀌어요. 겉모습도 바뀌어요. 10년 전에 내가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은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있다, 이거다, 나다 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없다라는 얘기예요. 환란이 없다라는 얘기도 실제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환란은 닥치죠.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암도 걸리고. 그렇지만 그것은 금방금방 또 바뀌고 변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 지금 병자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나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다라는 거는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내 몸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환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먹기 달려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엉뚱한 뒤집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있다라는데 없다라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환란이 있다도 없다가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죠. 환란이 왔다. 내가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도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때가 굉장히 많죠.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환란을 느끼잖아요. 괴롭죠. 그러면 그때 엉뚱한 뒤집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맡기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의의 작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는 거죠. 바뀐다는 거를. 그 다음에 잘 되는 일도,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 또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이거를 회항한다라는 표현을 불교에서 쓰죠. 이거는 이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돌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나쁜 건 돌려버리고 싶고. 그러면 이미 그건 제대로 무의에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적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도인의 첫 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넘기고 1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좀 건너뛰겠어요. 36쪽으로 갑니다.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또 비슷한 또래에다가 뭐 비슷한 배움이 있고 하니까 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36쪽으로 건너가서 거기 배움을 끊으면 한번 읽어볼래요.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예라는 대답과 어라는 대답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아름다움과 미움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예, 여기 아름다운 미움 잠깐 제쳐놓고 절학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절학무우 유지여아 상거기하
거기까지만. 예, 일단. 음. 지금 우리 배움을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는데, 사실은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절학. 근데 이 말은 배우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네. 우리는 배우는데, 이게 결국은 배움은 근심이 씨앗이라는 거죠. 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거하고도 통하는 네, 말이기도 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알미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배운다는 거, 학문이라는 거, 우리가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도 쓰기 싫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긍정의 대답을 예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맞다, 어가 맞다.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게, 말하자면 학회에서 하는 짓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를 알고, 거기에서, 삶의 팁을 얻고, 힌트를 얻고,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자꾸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커피에 설탕을 만약에 넣어서 마신다면 동그랗게 저어야 되냐 별표로 저어야 되냐 이걸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배움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지식을 쌓고 변별력.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 shall all pass away, and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ll be a dandy, I'll be a robber. You know who I am by the song that I sing. I feast at your table, I slip in your clover. Who cares what tomorrow shall bring?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I can't be contented with yesterday's glow.